안녕하십니까. 벚꽃 내리는 시대의 결투를 강습회 이전에 했었지만 다시 개정하여서 개정판 대회 우승을 하고 싶어요 발표를 맡은 발표자 세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말씀드려야겠죠. 세타입니다. 23년도 페스타 벚꽃 결투 대회에서 우승을 하였고, 다음에 23년 코보게 다이브 다이스콘 초보자 설명회에서 크루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24년 일본에 있는 기후현 64인 대회 한국 시드권자로 출전했던 경력이 있고요. 현재 3월 6일 기준 우승 횟수는 38회로 유튜브 구독자 55명. 이 영상이 올라간 뒤에는 구독자가 늘어있으면 좋겠네요. 지금부터 개정판 강습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새 많이 보이는 질문이죠. 1티어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1티어 캐릭터인 9-2 시즌에 대해 아키, 탈리, 호노, 시스를 들고 게임을 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나요? 를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위터에서 유저 개인이 보고를 한 후에 그것을 취합해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9-2 시즌에 대한 전체 우승 30을 긁어온 표이고요. 아무래도 보고가 자유이고 데이터가 오염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참고 용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먼저 1티어에 대한 정립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티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 제가 원하는 것은 대회의 다수 우승이고, 단순 대형 대회에서 픽률만으로 갖고 와서 그게 1티어다 라고 말하기에는 그만한 근거가 많이 빈약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결국에 그러면은 그 대형 대회에서 1등을 한 것이 티어픽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아키, 호노, 시스, 탈리 중에서는 호노카와 탈리아는 아까 제가 말했던 64인 대형 대회 기후요니 대회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스이도 결승과 준결승자에게만 존재하고 있고, 비교적 메타픽이 아니라고 생각됐던 신라 1 같은 경우가 상황까지 진출했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맨 처음부터 메타픽은 없다라는 말씀을 깔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 게임에 강한 여신은 있지만 그것을 조합해서 결국에 사용하는 것은 플레이어의 역량이기 때문에, 그만큼으로는 결국에는 저희는 3습을 꾸려서 게임을 하니까 메타픽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이제 염천 아키시스라고 적힌 부분이 눈에 띄게 보이죠. 두 번째로는 오보유키 하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래쪽에 나와 있는 5번의 우승을 염천 아키시스로 우승을 했다는 뜻이고,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순서가 잘못되어서 이제 염천 아키시스가 하나 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가네가 강했던 시즌이 있어요. 9-2 시즌에 하가네가 제일 강력했기 때문에 하가네에 대한 정보는 빼고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리투, 오보투, 유키가 차지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키오노, 시스, 탈리 포함되지 않은 픽이죠. 다음에 사이 하가 탈리는 하가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이것 또한 하가네 1은 이제 빼고 보도록 할게요. 하가네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신라의 코르 메구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하가네를 제외하도록 하고요. 또 신라의 미즈 메구가 있네요. 다음에 미즈 메구 미소가 있고요. 하가네 3개를 제외하고는 또 유리투, 사이원, 유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히미카, 사이원, 토코원도 존재하고 있고요. 시스미즈라이, 다음에 하가네를 제외하고 탈리 1, 라이 1, 하츠미 1. 어라? 그러면 결국에 그 많던 아키나와 시스이, 탈리아는 어디로 갔을까?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쌍장으로 단순 계산을 했을 때 나온 표입니다. 위에는 아키나, 시스이, 염천이 이제 아까도 보았듯이 5번의 보고를 통해 존재하고 있는 쌍장의 개수이고요. 다음으로는 하가네가 너프를 먹기 전의 데이터가 아직 취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고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유키, 유리나2가 존재하고 있고요. 오보토 유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탈리아가 없는데 탈리아를 왜 추천하지? 호노카도 없는데 호노카를 왜 추천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개개인의 캐릭터 차지 비율입니다. 유키가 10.2%를 차지하고 있고요. 히미카 A1, 시스이, 아키나가 그 뒤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인의 탈리아, 오보로, 신라일, 메구미, 미즈키, 미소라 등등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것만 봐서는 결국에 시스이와 아키나보다는 염천과 유키가 지배적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1티어 픽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 게임 플레이어는 주관을 갖고 사람이 행동을 해서 플랜의 명확성을 띄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승을 이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급이 아예 안 좋은 캐릭터를, 현재 안 좋다고 평가받고 있는 야츠아 A1 혹은 토코요 A2를 사용하기에는 많이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장해줄 수 있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유키, 히미카 A1, 시스의 아키나를 제외하고 위에 보여져 있는 유리나, 사인의 A1, 히미카 오리지널, 탈리아 A1, 오보로 A2, 유리나 A2로도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회에 우승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게임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음에 대형 대회는 참가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1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횟수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한두 경기 정도만 한국에선 대형 대회가 열려요. 그것도 32인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참가할 수 있는 대회는 4인 혹은 8인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우승을 하려면 대형 대회의 표본을 따지기보다는 소규모 대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은 캐릭터로 우승을 했는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자료를 들고 왔고요. 이 정보 또한 보고하는 사람만 보고하기 때문에 정보오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음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1티어 3습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들고 왔어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습회의 메인 테마죠. 지역대회에 우승을 하고 싶어요. 자, 주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주관을 사전적 의미로 보았을 때 자기만의 견해나 관점을 주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좋은 체급으로 평가받는 아키나 시스이를 든 유비가 오래 플레이하고 주관이 탄탄한 미즈키 라이라를 든 유저를 상대를 했을 때 아키나 시스이의 체급만으로 게임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벚꽃 결투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만의 플레이성이 탄탄하고 정립되어 있는 플레이어는 좋은 체급이라도 그 체급을 이겨낼 수 있는 메인 테마가 있고 게임의 테마가 있고 그것을 성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실력을 갈고 닦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뉴비분들은 혹은 초보자분들은 몇 번 게임을 해보시고 아, 나 이 정도면은 게임도 한 몇 번 이겼고 대회에 나가서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좋은 체급이라고 평가받는 아키나, 시스이, 탈리아, 호노카 등등을 짚고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4인 대회에 나가게 되면 갑자기 기본기 탄탄하고 플랜의 정립이 명확한 오래된 유저가 나타나서 우승을 휩쓸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플레이할 때 게임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을 간단히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상대 라이프에 확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콤보를 사용해라. 자, 염천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염천 진홍의 히미카라는 카드가 있어요. 대응 불가. X는 팔에서 현재를 간격을 뺀 수와 같다. 공격 후 당신은 패배한다. 초극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 오라가 5 이상 있으면 게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 후가 당신은 패배한다 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사용해서 무조건 이겨야 하는 카드예요. 근데 상대가 오라가 비면은 나는 염천 진홍의 히미카를 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의 플레이가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는 되게 힘든 게임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메인 플랜을 준비해라. 예를 들어 이동상 서리가시덤불 검의 춤이 있겠죠. 상대가 오라가 2개가 얼었어. 이것은 제가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파스톰이라는 카드가 있고 상대의 오라의 이제 데미지를 누적을 하고 우파스톰 이후 동상으로 연계한 후에 다음에 서리가시덤불 버프를 발라서 검의 춤을 사용을 한 것은 무조건 상대의 라이프에 직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조건이라는 의미는 공격이 무효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이것까지는 적당히 케어를 하시는 방법은 완전 유비분이 아니면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결국에 저희는 상대의 라이프 10점을 먼저 선취해야지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 라이프를 때릴 수 있는 혹은 확정적으로 데미지가 들어갈 수 있는 콤보, 플랜을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플랜을 명확하게 하고 현실성 있는 10데미지 계산을 해라 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가 재구성 3번쯤은 하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은 버려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가 오라를 비워주면 염천을 꽂을 거야. 이거는 현실성이 없죠. 대회를 나왔다는 정도면 염천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오라를 무조건 유지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현실성이라는 단 하나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대회를 나갈 거면은 게임을 이겨서 우승을 하는 게 목적이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상대의 반응에 따라 플레이하려는 사고를 버려라. 아까부터 계속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상대가 오라로 맞는다면, 일섬을 사용한 후에 오라로 맞는다면 월영락을 쳐야지, 혹은 월영락을 사용한다면 보통 상대는 오라로 맞을 테니 나는 그 이후에 다른 카드를 사용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유연한 사고, 좋은 말이죠. 하지만 저는 허울뿐이 좋은 말로 생각을 합니다. 메인 플랜이 명확하게 구축되지 않고 나서는 유연한 플랜은 그저
우유부단한 플레이이면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 플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달그림자 떨어지니 4사 공격을 라이프로 받은 후에 받은 플레어를 사용을 해서 무엇을 할지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상대의 플레이는 언제나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간을 던지면서 이거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고 그거에서 라이프 누적이 되면 멈추고 원턴 스윙이 필요하지 않은 덱들이 있어요. 그런 조합을 들고 원턴 스윙을 하려고 하면 저는 그것이 메인 플랜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성 있지 않은 10데미지 계산을 해서 게임을 들어가기 전에 10데미지 계산을 하는 것이 저는 옳고 그게 맞는 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확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콤보 플랜을 연구를 해라. 두 번째, 상대의 반응에 따라 플레이를 하려는 사고를 버려라. 마지막으로 쌍장을 조합하기 전 현실적으로 10데미지를 누적을 해서 상대의 대응을 있다는 것을 다 가정한 후 10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세세히 플랜을 뜯어서 고쳐가면서 점검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가 추천하는 여신이 뭐냐? 조합이 뭐냐? 라고 물어보실까봐 한 가지 여신 팁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신라 A1입니다. 장점, 판증이라는 컨셉이 명확합니다. 삼라 판증이라는 카드를 전개하면 부여패가 파기되면서 상대의 라이프에 1데미지가 들어간다 라는 명확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 계산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다른 비트 여신, 공격을 통해서 라이프 누적을 선취하는 캐릭터들과는 다르게 부여패라는 자원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내 덱에 부여패가 몇 개 들어갔는지 혹은 내 손에 부여패가 몇 개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데미지 계산이 플레이하면서 쉽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죠. 세 번째, 간격 조절의 어려움이 조금 적습니다. 공격을 주로 사용하는 여신을 사용해본 분이라면 간격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골치를 썩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별로 들어가지 않고 데미지를 공격패가 아닌 부여패 혹은 대응을 당하지 않는 캐릭터로 신라이를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단점으로는 공유 자원인 더스트를 조절하는 것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더스트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부여패를 사용을 하려면 오라 혹은 더스트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더스트 조절이 필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공격의 카드가 거의 없습니다. 임론과 궤변 딱 두 장인데 라이프 데미지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것은 38거리의 전력 공격인 궤변밖에 없어서 만약에 이 카드를 공격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정배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은 환경에 대한 혹은 플레이어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인데 헤이트밴, 공격을 했는데 대응을 하지도 못하고 상대가 공격을 하는 것도 어렵고 상대가 손패를 보고 간격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껄끄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헤이트밴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는 코르누입니다. 상대의 선택지 가짓수를 강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동상이라는 카드가 있죠. 동상이라는 카드는 상대의 품기를 무조건 할 수 없게 만드는 카드입니다. 이런 카드가 벚꽃 결투에는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플레이를 하나 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면 상대가 다음 턴에 할 플레이를 강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상대는 나 이번 턴에 이거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빠져서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수가 없더라도 상대의 플레이어를 견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나는 다음 턴에 이 정도로 안전할 수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코르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버프 데미지의 공격 라이프 통과 가능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동결, 버프, 검의춤과 같은 콤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품기를 못하면 플레이어가 적을 것이고 그 플레이어가 적은 것으로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든다면 제 공격은 무조건 라이프로 통과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단점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벚꽃 결투라는 게임에 대해서 숙련도가 조금 필요합니다. 상대가 플레이어를 쌓지 못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 혹은 상대가 원하는 거리로 좁히지 못했을 때에 대한 이득을 계산이 필요한 여신이에요. 그래서 숙련도의 필요성이라고 적어놨고요. 두 번째로는 플랜의 세부화입니다. 이것은 디테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먼저 이 공격을 실시하였을 때 다음 공격에 버프가 발리는가 안 발리는가 혹은 이 거리에서 내가 대응을 당해서 이 버프가 날아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그 플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낱낱이 하나부터 설계해가는 여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라 1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번으로는 헤이트밴의 가능성이 다수입니다. 품기를 못한다는 것은 플레이어를 쌓을 수 없고 그 플레이어가 즉발로 필요한 여신들은 코르누를 밴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이트밴의 가능성이 다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방금 신라 1과 코르누를 조합해서 추천하는 3습입니다.
신라 1 코르누 메구미. 컨셉의 명확성, 판증과 데미지 버프. 만약에 신라 어나더 1과 이제 코르누 혹은 신라 어나더 1과 메구미를 받았으면 컨셉이 명확합니다. 나는 판증을 할 거야. 혹은 신라 어나더가 밴이 되었을 경우 코르누 메구미를 무조건 리턴을 받겠죠. 그러면 강력한 데미지 버프, 서리가시 덤불과 메구미의 손바닥이라는 카드를 사용을 해서 컨셉이 명확하고 셉니다. 다음에 그 버프를 사용을 하면서 상대에게 데미지 강요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상대가 4오라일 경우에 동상을 깔아놓고 서리가시 덤불과 손바닥을 사용한 후에 다 발화된 공섬, 오라가 꽉 찬 검의 춤, 그냥 나가는 타척 등 상대의 라이프에 데미지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컨셉이 있기 때문에 쉬운 난이도의 플랜 구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디테일의 차이가 있어요. 상대의 대응,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코르누 메구미를 예시로 들면 공격 사거리가 검의 춤도 4에서 5고 타척이 4에서 5거리죠. 거리가 맞는다는 것은 좋지만 스텝에 대처하기 힘든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거리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공섬을 먼저 사용을 한다던가 혹은 장대 찌르기,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버프기로 사용을 한 후에 데미지를 몰아치든가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코르누 메구미 같은 경우에는 버프기가 있기 때문에 공격 무효화에 대한 압박이 조금은 껄끄럽다. 미즈키나 혹은 시스이를 밴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정도로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를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한 캐릭터는 있습니다. 아까도 봤듯이 대회에서 많이 우승하는 캐릭터는 물론 존재를 해요. 그것은 통계상에서 존재를 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강한 쌍장, 강한 삼습은 제 삼습으로 카운터를 치고 대회에서는 그 삼습으로 카운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무작정 강한 삼습을 찾고 거기에 매몰돼서 게임을 하시기보다는 천천히 모든 카드를 알아가면서 저것은 이것으로 대응을 해야지 혹은 이 카드를 밴픽 구도로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내야지 하는 것이 저는 이 게임에서 우승을 할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발표를 맡았던 세타고요. 디스코드에서 지금 영상 녹화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코드에 혹시 질문 올라와 있는지 잠깐만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따로 없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세타였고요.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